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이펫 상담소 윤쌤입니다. 자, 83화 라이브 상담소 시작합니다. 양아치TV님 안녕하세요. 윤쌤 좋아요. 양아치TV, 금이지스타TV님 안녕하세요. 조용선 유튜버님 안녕하세요. 유튜버님들 많이 들어오시는구나 생각보다. 잘해야겠다. 무섭다. 또 여기서 말실수하면 막 유튜브에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채널에 제발 좀 잘 좀 봐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가 좀 부끄러움이 많아서요. 뭐 제 채널에서 얘기하는 건 괜찮은데 남의 채널에 언급되는 건 제가 좀 부끄러움이 많아가지고 좀 무섭습니다. 좀 잘 좀 부탁드릴게요. 선생님 구조한 지 4주차 악갱이 어제부터 이유식 시작했는데 갑자기 설사를 해요. 이유식을 해서 그럴 겁니다. 2주 넘게 수유하는 동안은 건강하는가 넣었는데 4주에 이유식이 이른가요? 아니요, 이르진 않고 이제 슬슬 시작하시면 되는데 이유식 처음 먹어봐서 그럴 거예요. 일단 조금만 더 버텨보세요. 익숙해지면은 설사가 차차 잦아들고 멈추지 않을까. 그래도 여기 딱 한 가지 더 안내를 해드리면 팁을요. 그동안 초유를 먹이셨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이유식 하잖아요. 초유를 먹을 때 애들이 혀를 U자로 이렇게 U자로 둥글게 말고 레쳇이라 그래요. 리쳇이라 그러죠. 쭉쭉쭉쭉 빨잖아요. 이게 상당히 많은 여러 3차 신경부터 페이셜로부터 많은 신경들이 연관되는 거고 이걸 잘하는 애들이 건강하게 잘 크거든요. 아주 이상적인 건 3개월까지고 아니면 최소한 2달까지는 최소한 쭉쭉쭉 빠는 거를 계속 유지를 시켜주시는 게 좋아요. 그게 신경계통이 건강하게 자라고 다 커서도 울서킹 신드롬이나 아니면 사람의 귓볼을 빨거나 사람의 몸을 빨거나 사람의 팔을 빠는 이런 안 좋은 어떤 행동학적 이상이 안 나타나게 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이유식을 시키는 건 맞지만 이유식을 먹더라도 간혹가다 초유를 물려주세요. 그래가지고 초유가 몸에 좋아서 물려주는 게 아니고 쭉쭉쭉 빠는 이런 습관을 계속적으로 좀 오래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양이가 본능적으로 갖고 있는 자연 상태에서 어미젖을 2달까지 빠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오래 고양이 어떤 자연 생태계 수준에 맞게 길게 끌게 유지를 시켜주는 거죠. 그러면은 고양이가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고 행동학적으로 문제가 없이 잘 큰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습성을 정상적으로 잘 유지시켜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어요. 그래서 고양이는 사람의 표정이나 웃음소리를 이해하나요? 네, 이해할 겁니다. 이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웃는 표정 같은 거는요. 근데 눈이 나빠서 이렇게 표정을 잘 보지는 못해요. 눈이 나빠가지고. 그래가지고 고양이는 어떤 표정으로 표현하는 것보다는 몸, 행동 언어로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몸으로 표현하는 거지 웃는 거를 잘 고양이 못 봐요. 눈이 생각보다 나쁘거든요. 근데 웃음소리가 기분 좋은 웃음소리라는 건 알고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습사료만 먹고 살을 안 먹으면 어찌할까요? 안 먹는 건 사실 답이 없어요. 자꾸 건사료 먹도록 유도를 해줘야죠. 근데 습사료만으로 키워도 충분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단 비용이 많이 들어서 그렇죠. 습사료도 좋은 습사료들 많고 주식캔들 많기 때문에 좋은 주식캔을 선정해서 그거 위주로만 주시면 돼요. 하루에 4캔 이상 먹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은 보통 4배를 하면 돼요. 뭐 얘가 하루에 100g을 먹어야 되냐면 400g을 캔을 먹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하루에 3캔에서 4캔은 먹어야만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 따주실 경제력이 있다 그러면 상관없습니다. 습사료로만 키우면 돼요. 그럼 아주 건강하게 잘 클 거예요. 단 좋은 주식캔으로만 키우시면 됩니다. 아셨죠? 3월생 아가 이제 3개월 정도 된 양이를 키우는데 이갈이를 하는지 이것저것 가구나 종이 이불을 막 무는데 좋은 교육법과 장난감 다른 거 물거를 주셔야지. 이건 교육법이 아니고 교육을 왜 어떻게 시켜? 이것저것 무는 건 교육이 안 돼. 이것저것 무는 거는요. 그냥 다른 대체할 무는 것들을 줘야죠. 고양이용 장난감 검색해서 애들이 좋아할 만한 거 자꾸 주시고 어떤 그런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서 조금 더 시간을 들여서 정성스럽게 사냥놀이를 많이 시켜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악갱이들은 15분 4회 아니고 계속 놀아주는 겁니다. 15분 4회 이상을 놀아줘요. 에너지가 넘칠 때니까 지칠 때까지 놀아주세요. 그래서 주인의 시간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놀아주세요. 15분 4회가 기본 놀이 시간인데 성묘 기준 기본 놀이 시간이고요. 어릴수록 이거보다 많이 놀아주셔야 돼요. 본인이 능력 닿는 데까지요. 정말 배고프할 때까지 놀아줘 보세요 한번요. 첫째랑 둘째가 실제 4가지 행동 중에 3가지 행동을 보여야 되거든요. 왜냐면 얘네가 만약에 콜로니를 형성하고 동료로 서로 인지라고 아니면 가족관계를 형성하면요 보통 4가지 행동을 기본적으로 보이게 돼요. 첫째는 알로 그루밍, 머리를 핥아주죠. 얼굴과 머리. 왜냐하면 머리를 핥아준다는 의미는 뭐냐면 머리와 목 주변을 핥아준다는 의미는 뭐냐면은요 고양이는 온몸을 그루밍할 수 있지만 자기 얼굴 주변과 머리와 그다음 뒷목을 핥지 못해요. 여기를 핥음으로 인해 가지고 서로 가족이 있을 때만 핥을 수 있는 데거든요. 그래가지고 내가 가족이 있다는 걸 알리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네가 못 핥는 부위를 내가 핥아줄게. 네가 못 씻는 부위를 내가 씻겨줄게.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알로 그루밍, 알로 러빙. 서로가 서로에게 내 몸을 문대어서 냄새를 묻히는 행동을 말해요. 우리가 외출했다 들어오면 우리 다리 사이를 쓱 하고 몸으로 문대고 지나가는 건요 자신의 콜로니 냄새, 자기 냄새가 희미해진 주인한테 너 또 어디서 이상한 냄새 잔뜩 묻혀와서 내 냄새가 지워졌잖아, 이 뭐야 속상하게, 이러고 자기 냄새를 다시 묻히는 행동이에요. 귀엽죠? 그래서 본인의 콜로니 냄새를 다시 묻혀서 본인의 가족으로 다시 재인식하는, 재각인하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알로 러빙. 그 다음에 피지컬 컨택트. 이건 뭐냐, 몸을
서로 맞대고 자는 행동이에요. 몸을 맞대고 누워 웅크리고 가만히 서로 있던가 아니면 몸을 맞대고 잠을 자는 행동이거든요. 피지컬 컨택트고 마지막으로 노스터치. 코와 코로 인사라는 것을 안녕 반가워 오랜만이네 어디 갔다 왔어 안녕 하고 인사 아침에 일어나면 인사하는 거거든요. 사람이 집에 왔을 때 쿵 하고 받고 들어가거나 우리가 얼굴을 가까이 대면 코를 콩 하고 받고 들어가는 게 일종의 인사인데 이건 보기 힘들어요. 고양이 간에 이건 보기 힘든데 최소한 이 세 가지 행동은 보여야 돼요. 알로러빙, 알로그루밍, 피지컬 컨택트 잘 때 같이 하는 거. 요 세 가지 행동을 보인다 그러면 가족 관계 형성한 거니까 이때는 일시적으로 얘가 그냥 단순하게 뭐라 그럴까 콜로니 냄새가 지워졌으니까 자기 냄새가 지워졌잖아요. 그러니까 못 알아보고 하악질을 하는 거죠. 그냥 단순하게 그런 걸 수 있고요. 그 다음 이 세 가지 행동을 안 보였다 그러면 그냥 같이 사는 동거인지 얘가 친했던 애들은 어차피 아니야. 언제든지 폭발할 수 있는 상황에 얘가 뭐 쫓아다니건 좋아하건 상관없이 얘는 그냥 싫어한 거예요. 그냥 근데 싸우지만 않았을 뿐이지 싸우지 않는 관계라 해서 친한 관계는 아닌 거거든요. 언제라도 터질 수 있는 관계거든요. 그게 목욕을 시키고 나서 그나마 있던 집안 냄새까지 지워지고 어떤 자신의 묻었던 희미한 냄새까지 지워지니까 그나마 이제 얘에 대해서 아예 신경을 끄고 또 화를 내버리니 가까이 다가오지 마. 너 누구야? 넌 저기야. 새삼스럽게 이렇게 화를 내는 거죠. 그렇게 보시는 게 타당할 것 같아요. 실제로 친하게 지내진 애가 그랬던 건지 아닌지를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아이는 놀이에 관심이 없는데 왜 그럴까요? 사냥놀이 해줘도 반응이 별로예요. 어디가 아픈데 밥도 잘 먹는데 놀아주면 피해요. 쌤이 장난감으로 놀아주면서 찾아보고 그대로 해봐도 잘 안 놀아요. 자, 놀이에 대한 반응이 떨어진 애들이 있어요. 소심한 애들은요. 그 모든 애들이 놀이를 다 좋아하진 않아요. 그 모든 애들이 좋아하는 놀이의 형태가 달라요. 소심하면 소심할수록요. 입과 손만 사용하는 놀이를 좋아해요. 점프하거나 뛰어다니지 않아요. 바꿔 말하면 얘네들은 낚싯대를 사용하면 절대로 안 돼요. 바로 눈앞에서 사용하기 쉬운 오뎅꼬치 같은 걸 쓰게 해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놀이의 반응성이 떨어진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어떤 효율이 너무 떨어져서 그래요. 열심히 뛰어다녀봐야 잡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죠. 얘 입장에서는. 그래서 잡을 수 없는 걸 가지고 너무너무 뛰게 해주면 효율이 떨어지니까 안 놀아요. 그 다음에 소심해서 안 놀 수도 있어요. 무서워서 안 놀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귀찮은 거죠. 뛰기가 귀찮은 거죠. 이런 애들한테는요. 아주 효율 좋은 놀이를 시켜주면 돼요. 단지 앞발만 뻗는 것만으로 잡을 수 있는 놀이를 해주는 거죠. 예를 들면은 웅크리고 가만히 있을 때 눈앞에서 오뎅꼬치만 살살 흔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앞다리만 탁탁 하고 스네칭이라 그러죠. 스네칭해서 딱 잡아요. 스네칭해서 잡을 정도면은 굉장히 쉬운 놀이에 들어가거든요. 요거는 관심을 보여. 스네칭해서 잡고 이빨로 물어뜯고 스네칭해서 잡고 이빨로 물어뜯고 요거 놀이에 자꾸 성공하면 조금씩 놀이에 대한 반응성이 좋아지거든요. 뭐 막 정신없이 막 낚싯대 흔들고 점프 시키고 뛰라 그러면은 얘들도 귀찮죠. 사실은요. 그런 거 안 하는 애들도 많아요. 그런 정상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고양이도 집사가 장난감을 가지고 놀아줄 때 집사가 놀아주는 걸로 인식하는 건지 궁금해요. 집사가 놀아주는 걸로 인식합니다. 그래서 상호작용 놀이라 그래요. 아, 얘가 또 나랑 놀아주는구나 라고 인식을 분명히 합니다. 그래서 점점점 친근감과 신뢰감을 느낄 수 있는 놀이에 들어가니까 최대한 많이 놀아주세요. 아셨죠? 뭐 고양이가 바보도 아니고 여러분이 낚싯대 갖고 놀아준다고 갑자기 어디서 벌레가 뛰어났지 벌레랑 놀아야지 이러는 거 아니거든요. 고양이도 알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너무 어렵게 놀아주면 여러분한테 승질 내기도 해요. 여러분이 너무 쉽게 놀아주면 물고 도망가면서 여러분을 놀리기도 해요. 고양이를 생각보다 똑똑하고요. 그렇게 바보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 집 고양이는 장난감 물고 내가 자고 있으면 침대 위로 올라와서 나를 툭툭 건드립니다. 빨리 놀아달라고 자지 말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또 낚싯대를 들고 올라와요. 병원 침대 위로. 그럼 또 할 수 없이 자다가 일어나서 흔들어주다가 절로 집어던지고 또 잡니다. 그럼 또 그걸 통째로 물고 올라와요. 또 그 낚싯대를 통째로 물고 올라와요. 그냥 아예. 그리고 또 나를 툭툭 건드립니다. 또 흔들어주다 또 멀리 집어던지고 저는 잡니다. 고양이들 똑똑합니다. 자, 집사의 낚싯대를 흔들어라 이런 겁니다. 아셨죠? 당신은 스페인어를 이해한다. 못한다. 죄송합니다. 던 PV님 전혀 이해 못합니다. 아미고가 스페인어인가요? 어쨌든 인사도 못합니다. 스페인어는요. 영어도 잘 못하는데 무슨 소리 하세요 지금요. I cannot understand Spanish. Okay? You got it? 제가 커뮤니티 게시판에 그 사람 거버 있잖아요. 이유식 거버. 요거 그냥 추루 대용으로 대신 간식으로 조금씩 좀 애들 잘 먹을 거야. 약 먹일 때 섞었을 때 쓰세요 하고 썼다가 사람들 반응이 너무 격렬한 거예요. 그래서 먹여도 된다, 먹여도 안 된다부터 고다 카페까지 막 글 올라오고 난리가 났었더라고요. 그래서 무서워가지고 이거거든요. 뭔지 아시죠? 거버라고 그래가지고 이거 약 먹이시거나 아니면 입맛이 많이 떨어진 고양이들 있잖아요. 그럴 때 먹여주시면 도움이 돼요. 물론 이게 균형식은 아니기 때문에 식사 대용은 절대 아니에요. 간식으로 주셔야 돼요. 하루 전체 칼로리 10% 이내인 간식으로 그냥 주시는 거지. 입맛 돋군 용도로. 이거는 사람 아기용으로 나왔기 때문에 고양이의 균형식은 절대 아니에요. 그죠? 보통 이게 미국 같은 경우는 웬만한 동물병원에서 막 박스로 쌓아놓고 써요. 그래가지고 이게 치트키처럼 써요. 그래서 입원하고 아파서 막 입맛 없고 골골대는 애들 이거 많이 퍼줘요. 사실은 약 먹일 때도 이거 섞어서 많이 줘요. 그래가지고 사실 강아지나 고양이 애기들 아플 때 사람 아기용 이유식 같은 경우는 치트키 같은 거라서 많이 놓고 써요. 이거 말고 좀 불량한 것 중에 어떤 것도 쓰냐면요. 이건 우리끼리 얘기입니다.
내가 나중에 영상 하나 또 따로 만들 건데 이지 치즈라고 아세요? 짜먹이는 치즈 칙하고 짜먹이는 노란색 치즈 있거든요. 이지 치즈라 그래서 그것도 되게 좀 불량한 음식이죠. 솔직히 말하면 고양 입장에서는요. 그것도 고양이들 되게 좋아요. 그 다음에요. 휘핑 스프레이 크림인가 아마 정식 명칭이 그럴 거예요. 코스트코에 3개들이로 파나 아마 그런데 그것도 고양이들 생각보다 되게 좋아요. 되게 잘 먹어요. 냠냠냠. 물론 많이 주시면 설사할 수 있습니다. 조금씩 입맛 돋구는 용도나 아니면 약 먹일 때 치트키처럼 약 먹일 때 섞어 쓰셔도 돼요. 그 다음에 또 좋아하는 게 특이한 것 중에 마시멜로우 있죠. 그 스노우맨 마시멜로우인가 우리 그냥 코스트코에서 파는 일반적인 마시멜로우 2,000원 3,000원짜리 있잖아요. 요만한 큰 봉지에 들어가서 2,000원 3,000원인데 그 유명한 거 있잖아요. 그 스노우맨 마시멜로우인가 이름 까먹었어요. 뭐 있거든요. 그 마시멜로우 고양이들 그거 좋아해요. 특이하죠. 고양이 식성들이요. 그래서 그런 거 좋아하고 마시멜로우는 어떨 때도 쓰냐면요. 왜 캡슐 안 먹는 애들 마시멜로우 속에 묻은 다음에 마시멜로우 꾹꾹 눌러버리세요. 캡슐을 감싸게 그 상태에서 주면은요 그거 삼킨 애들이 있어요. 입에다 넣기도 편하고요. 아니면은 버터도 괜찮아요. 뭐 저염 버터 같은 거 있잖아요. 뭐 무염 버터나 무염 버터 같은 거에다가 버터를 했다가 알약 캡슐을 넣고 알약 캡슐을 버터로 싸버리는 거죠. 감싸가지고 이렇게 해서 미끌미끌한 상태가 되거든요. 버터가 둘러싸가지고요. 그 상태에서 입에다 쏙 넣어주시면은 고양이들 의외로 잘 먹을 수 있어요. 그것도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뭐 약 먹을 때라든가 입맛 돋굴 때 물론 이게 몸에 좋으냐라고 물으면 사실 입에 좋은 거지 몸에 좋은 건 아니에요. 장기적으로 먹었을 때 왜냐면 사람이 먹는 거니까 약간 불량한 음식이죠. 근데 이제 입을 즐겁게 함으로써 약간 무료한 삶의 활력을 약간 주고 우리 간식 먹는 게 다 그거잖아요. 뭐 케이크를 몸에 좋으려고 먹나요? 카페 가가지고 우리가 먹는 거 달달한 뭐 여러 가지 케이크들이나 달달한 음식들 세상에 맛있는 음식 너무 많잖아요. 이게 뭐 몸에 좋으려고 우리가 먹는 건 아니잖아요. 다시 정신적인 리프레시 아니면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아니면 잠깐의 즐거움 때문에 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양이한테도 뭐 간혹 가다가 이런 즐거움을 선사하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무료한 삶에서 몸에 우리가 맨날 뭐 건강한 거 먹자고 뭐 십전 대보탕 먹고 다니고 막 맨날 뭐 이런 거 먹고 다니지 않잖아요. 몸에 좋은 거 먹겠다고 뭐 이런 것만 먹고 건강식만 먹고 다니는 사람 없잖아요. 우리들도요. 고양이도 가끔 이런 불량한 음식 주는 거 저는 그렇게 나쁘다고 보지 않아요. 이게 주인과의 유대감을 위해서 또 고양이 같은 삶의 활력을 위해서 스트레스를 풀어주기 위해서 이런 가끔가다 이런 맛있는 음식 주는 것도 저는 그렇게 나쁜 거라고 보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른 음식도 한번 시도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이것저것 아무거나 막 시도하시면 안 되고 지금 제가 말한 것만 지금 제가 말한 건 그냥 막 말한 거 아니에요. 이미 검증이 된 것들이에요. 고양이가 잘 먹더라. 그리고 적당한 범위 내에서 큰 문제를 안 일으키더라. 그래서 이미 미국의 많은 동물 병원들이 실제로 사용하는 거고 미국의 많은 대학 병원들이 실제로 치트키처럼 조심조심 몰래 사용을 하는 것들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실제로 이지치즈도 마찬가지예요. 노란색 이지치즈 노란색만 쓰세요. 노란색 이지치즈도 빨간색 뭐 분홍색 주황색 많아요. 병 모양이 다 다른데 그중에 노란색만 쓰세요. 아셨죠? 이미 노란색 이지치즈입니다. 이지치즈도 확실하게 말하지 큰일 나겠다. 그리고 휘핑크림 코스트코에서 파는 커클랜드 휘핑크림 있어요. 짜먹이는 거 그것도 이미 검증된 거고 그 다음에 마시멜로우도 스노우맨인가 유명한 거 하나 있어요. 빨간색 살짝 파란색 빨간색 들어간 거 있거든요. 그것만 유명한 겁니다. 다른 건 제가 몰라요. 뭐 된다 안 된다를 아예 말씀을 안 드릴게요. 왜냐하면은 그것들은 이미 미국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있고 실제로 고양이들이 좋아하는 게 확인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건 괜찮은데 이상한 거 갑자기 시도하지 마세요. 아셨죠? 집안 맨바닥 냄새를 맡으면서 모래로 덮는 행동하는데 이건 왜 그럴까? 일단은 뭔지 몰라도 안 좋은 냄새가 나서 덮은 걸 수도 있어요. 뭔지 몰라 덮어서 없애버리자 이 냄새를. 자기 때는 이건 내 냄새랑 다른 냄새인데 저기 올지 몰라 이 냄새를 맡고 일단 덮자 이러고 덮어가지고 냄새를 없애는 걸 수 있어요. 밥그릇 앞에서 하는 거는요 다 먹은 이후에는 자기 흔적을 지우려고 밥 먹은 흔적을 지우자 이러고 바닥을 긁는 거는 그런 의미고요. 밥 먹기 전에 묻는 듯한 행동은요 지금은 배가 부르니까 먹지 말고 묻어뒀다 나중에 먹어야지 이런 행동이에요. 그 다음에 화장실에 가서 오줌을 싼 다음에 벽을 긁는 행동은요 일단은 모래를 다 써서 묻더라도 벽까지 긁어서 묻으려고 하는 듯한 이런 행동이라고 볼 수 있어요. 뭐든지 그 다음에 뭐 여러분이 새로운 핸드백이라든가 아니면 새로운 물건을 사와서 거실 한복판에 딱 뒀는데 고양이가 그 근처에 가서 냄새 맡더니 묻으려고 바닥을 막 긁어요. 이건 뭐냐면 뭐지? 새로운 물건인데 뭔진 모르겠지만 좀 위험한 것 같아. 일단 묻어버리자. 귀찮으니까 일단 생각하기 싫으니까 묻어버리자 이러고 땅을 파서 묻어버리는 거예요. 뭔지 모르는 새로운 물건에 대해서 뭔지 모르지만 일단 묻어놓고 나중에 생각하자 이러고 묻어버리려는 행동이에요. 그런 행동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8살 양님 모든 간식 거부하고 딱 한 가지 사료만 먹는데 영양학적으로 괜찮을까요? 네, 괜찮습니다. 요즘 사료 정말 좋아가지고요.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단 사료 회사가 어디 건지만 보시고 사료 회사가 뭐 그냥 큰 대기업 회사면 크게 문제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뭐 오래된 유서 깊은 사료 회사들은요 나름의 레시피를 오랜 기간에 걸쳐 발전을 시켜왔기 때문에 영양학적 부서는 완벽합니다. 사람은 뭘 먹어야 될까요? 하나 문제. 정말 한 가지 음식만 먹어야 된다면 뭘 먹어야 될까요? 개인적으로 저는 빅맥이라고 생각합니다. 빅맥이 영양 균형 성분이 거의 완벽에 가깝대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하버드 의대 교수조차
샴푸드 심장과 교수조차도 한 가지만 음식만 먹어야 되는 빅맥을 먹으러 권장을 해요. 그래서 그게 이제 몇 개를 먹냐에 따라 달라지긴 하겠지만 거의 완벽한 밸런스를 이룬 음식이야. 탄탄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비타민, 미량원소들이 굉장히 완벽하게 밸런스가 맞아진 게 빅맥이에요. 되게 오랜 기간 굉장히 큰 비용을 들여가지고 정말 수많은 영양학자들이 연구를 거듭해서 만든 게 맥도날드의 빅맥이랍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는 뭐 맥키 뭐 등치 큰 사람은 뭐 2개, 뭐 작은 사람은 1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것만 먹을 경우 영양 균형 거의 밸런스가 맞아져요. 물론 많이 먹으면 살찝니다. 살찐다 안 찐다 문제가 아니고 그것만 먹을 때 영양 균형을 맞출 수 있느냐 문제에서는 거의 거의 가장 인간사료에 근접한 음식이 빅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정도로 밸런스가 잘 잡힌 그런 음식이라 그러더라고요. 의외죠. 회사에서 1년간 돌보던 길냥이와 함께 하기로 한 지 7개월입니다. 어휴, 잘하셨습니다. 잘 지내던 아이가 야근과 잔업으로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 스트레스를 받는지 오버그루밍 증상을 보이네요. 네, 오늘 한 마리 비슷한 내용이 있어가지고 상담을 했는데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오버그루밍 증상을 보이는데 허벅지 안쪽 털이 빠진 것이 보이는데 곰팡이 피부질환 것은 컴포트는 원래 사용 중이었고 병원에서 질캔과 오메가3 영양제만 받은 상황이 더 심해지면 이것만으로 될까요? 일단 질캔 괜찮고 오메가3는 별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질캔은 도움이 조금 될 겁니다. 그리고 이것만으로 안 되세요. 환경의 변화를 무조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캣타워 아니면 금붕어 있는 어항부터 TV 틀어놓는 거, 음악 틀어놓는 거, 아니면 혼자 놀 수 있는 여가 셀프 토이들, 그 다음에 간혹가다 방에다 여가를 빈 상자들 막 갖고 놔주고 고양이 턴을 군데군데 놔줬다가 낮에 출근할 때 놔주고 퇴근하면 치우고, 그 다음에 상자들도 빈 상자들, 택배 상자들 같은 거 여기저기 막 뿌려주시는데 출근할 때 뿌려주고 퇴근해서 오면 치우고, 갑자기 한복판에 막 의자도 놔주기로 하시고 커다란 창가에 캣타워 놔주고, 이런 식으로 환경 풍부화를 시켜주셔서 좀 덜 심심하고 덜 무료하게 만들어주시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버그루밍을 계속 지속한다 그러면 얘는 약 먹어야죠. 와, 오늘 좀 힘들었어요. 오늘 질문 이상하게 많았네. 오늘 뭐지? 오늘 왜 이렇게 힘들었지? 어쨌든 여러분의 든든한 도움으로 하루하루 성장하고 있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마이펫 상담소 윤쌤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